저희가 토론을 하는 사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란 공범자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요. 그런데 이번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많은 부분이 드러난 게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군 297명이 선관위에 투입된 거였습니다. 계엄 선포 6분 만이었다. 그러니까 국회에 도착한 것보다 훨씬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겼느냐라고 하니까 그렇다.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고 이 의혹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조치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그렇죠? 소쿠리 선거 뭐 양가 논란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는 게 보수 단체 아주 일부입니다. 또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주장을 해온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돼 환호받아 보려다 7.2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아크로비스타에 이제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살고 있을 때 처음 만난 날 그때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계획된 치밀한 겁니다. 그리고 김용현 이제 전 장관 얘기는 뭔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증거를 심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다. 심으로? 예, 부정선거 관련한 여러 그 의혹을 규명할 만한 그런 증거를 심으로 갔을 수도 있다라고 좀 봐요. IT 전문가들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방첩사에.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아구가 딱 맞아요. 뭐냐면 국회는 체포조를 보내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체포를 했겠죠. 방첩사로 데려갑니다. 자,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될 거고 그 사람들에게 혐의를 뭔가 씌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처벌이 가능한 거고 그 사람들 국회의원 배지를 빨리 떼내야 그래야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서 당분간 국회를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한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이제 야권 그 정치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 배지를 떼게 만들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혐의를 이런저런 혐의를 적용해 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는 힘들었을 것이다. 힘들다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단체로 이 사람들을 한데 묶어 가지고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도록 하는 또 떼도록 만드는 그런 그 묘책을 나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이제 총선 결과가 뭔가 훼손이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훼손이 되면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나간 거다. 그 뭐 해킹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거로 해서 이건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내지는 그 해킹 같은 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해킹 그룹하고 민주당이 뭔가 모종의 내통을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뭐 사실은 이제 북한이 뭐 수시로 이제 우리 뭐 기관들 해킹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가서 심으려 갔을 가능성도 전 배제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문제 삼은 거는 이번 총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이번 총선입니다. 네, 소쿠리 선거는 이제 대선에서 이루어졌던 맞습니다. 일이고요. 네. 자, 그런데 원영섭 네. 단장은 이제 법률가시잖아요. 네네. 우리 이종훈 평론가가 어찌 보면 상상의 나래를 많이 한 거죠. 예. 펼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 본선, 그러니까 총선 본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수개표 과정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개표 과정이 중간에 있고 각 후보자들이 그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단계에서 사실은 그 수개표한 결과를 그냥 그 손글씨로 써가지고 후보자들한테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밤새 그거 받고 있어요.
어느 선거구에 누구 선거통에서 뭐 했는지에 대해서 수기로 기재된 거. 그래서 그건 아닌데 지금 그 만약에 선관위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했다 그러면 그게 이 총선 본선이 아니라 총선 본선에 가기 위한 여러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경선 과정에서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심번호나 이런 것들을 받기를 해요. 그거를 선관위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인 선거가 아닌 그 전에 여론 조성이 일어날 때 그렇게 배부가 되는 선관위에서 넘어가면 그 명단을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제가 의문이 있어요. 그냥 그게 저도 확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서버를 봐가지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왜냐하면 수개표를 하니까 본선은 그 서버를 보는 개념하고는 좀 분리가 되거든요. 그 전 여론의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유튜브 비상계엄이에요 이게. 예, 유튜브 비상계엄. 비상계엄이에요. 그게 빠져들었다. 대통령.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하도 부정선거 그러니까 예. 부정선거인가? 그럼 내가 지금 여소야대 될 국민이 아니었는데 4월 1일 날 그렇게 간곡하게 의료개혁 담화문도 발표했고 우리가 이기는 거였나? 이렇게 판단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건 확정 편향적 성격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지금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밤 비상계엄 활동 직후에 300명 가량의 계엄군이 가천 중앙선관위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정투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다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입장문 발표를 보면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줄 칠 준비하십시오.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많은 국민이 많은 국민 누구죠? 저는 일부 국민들과 일부 유튜브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선거를 부정하는 건요. 이건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두 번째. 그다음에 이미 21대 총선에서 이 의혹이 확인이 됐어요. 이미 확인. 우리가 왜 수사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확인된 것은 그 확인된 걸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한다는데 그것조차 안 된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비상계엄에서 할 일이 아니죠. 만약에 그게 의문이라면 정상 계엄이 아니라 정상 국정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 수사팀을 만들면 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저는 제일 치명적인 게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정훈 평론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선거를 건드리면 이건 유권자들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3.15 부정선거, 4.19 다 선거입니다. 예. 이건 유권자들이 저는 이번 이 비상계엄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저는 이 선관위의 계엄군을 투입시킨 겁니다. 근데 댓글 중에는 선관위 털 수 있는 건 비상계엄밖에 없으니까 계엄령 이제 이해가 가네 이런 의견을 이제 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가 이제 예를 들어 통과를 돼서 헌재에서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선관위는 무슨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계엄법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제 그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게 큰 또 발목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해서 한 100여 명 정도를 의원 배지를 떼기 위해서는 뭔가 이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엮기 좋은 것이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이 무슨 비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00여 명을 어떻게 다 처리하겠어요. 합수본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대 묶어서 처리할 방법을 생각을 한 거고 한 대 묶어서 100여 명과 내지는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다 이 좀 반국가 단체 뭐 이렇게 규정을 지어가지고 예전에 그 무슨 진보정당 처리하듯이 그렇게
가는 방식을 지금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지금 선관위에 이렇게 막대한 공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일단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잖아요. 네, 국방위하고 이제 행정안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상민 장관이 솔직하게 말해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겠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해서 이제 발언을 취소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회에서 그 계엄군들이 일종의 쇼잉을 한 거 아니냐라는 또 주장도 그래서 나왔던 거거든요. 중앙선관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근데 이목을 이거- 분산시키게 했다. 이 부분만 제가 좀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란죄를 피해가기 위해서 한 발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국회를 무력화시켜 이건 내란죄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가 부정선거 규명하기 위해서 그게 원래 우리 그 계엄 의도였고, 예, 국회에는 그래서 일부러 병력도 뭐 나중에 근데 투입했고 부정선거에 그런 선거를 관한 하는 거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그걸 하면은 그건 합법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지금 이상민 장관 어제 이 발언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죄를 지금 어떻게든 대통령도 내란죄 벗고 자기네들도 벗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논리를 지금 억지 논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뭐 국회 봉쇄를 마음먹었다면 왜 못했겠느냐라고 하는데 일각에 따르면 국회에서 펼쳐진 소위 작전이 실패해서 대통령이 화냈다는 거잖아요. 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군인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으니까 주저주저 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명령을 내린 대상, 명령을 내린 주체가 과연 가서 적당히 신용만 해라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특전사들이 헬기 타고 와가지고 국회 본청 유리 깨고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국회 봉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내린 지시였을까? 지시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라고 했겠지만 군인들이 아까 전에 제가 일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동기와 욕망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윤석열 사실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국회를 봉쇄하고 뭐 내란을 저지를 목적이었겠지만 군인들은 이거 실패하거나 혹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역사적으로 다 봐왔는데 그 가담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신용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한 말은 별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선관위 부분은 제가 이종원 평론가님한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거 보고 난 뒤에 제가 생각났던 게 지난달 11월 20일쯤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조선일보랑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습관성 뭐 탄핵 중독을 막으려면 국회 해산권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논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회 해산권은 없잖아요. 그럼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뭔가 이거 조경태 의원도 이런 얘기 방송 나가서 한 적이 있는데 하려면 방법 없습니다. 현직 의원들 현행범으로 만들어가지고 배지를 떼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 장악에 그리고 동시에 국회 장악에 되게 열을 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을 뿐이라고 봐요. 근데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그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21대 때 그 조직부총장 하면서 공천에는 관여하지 못했지만 지역구 사정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21대 예상 우리가 의석수를 105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103석에 무소속 4석이 107석이 나왔거든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총선에서 그 24년 총선에서도 저는 사실은 개헌저지선이 깨진다고 봤어요. 98석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판에 TK에서 부산에서 이제 그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집결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나서 108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 수치하고 많이 차이 나면 그러면 이제 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도 당에서 이런 실무를 굉장히 많이 해본 입장에서 그렇게 그 판을 보는 게 차이 나지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수개표를 합니다. 이번에는 수개표 과정이 더 강화됐었고